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예설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아주 좋았죠. 특히 이제 코스닥 증시가 역시나 이제 주도 업종이죠. 2차전지 업종의 강세. 특히나 이제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LNF가 결국은 해냈습니다. 테슬라로부터 2년간 3.8조 규모의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직납이고요. 결국은 테슬라가 선택한 양극재 업체, LNF만 있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이 절대 강자, 전기차의 절대 점유율을 갖고 앞으로도 최강자의 자리를 지킬 걸로 예상되는 이 테슬라, 2030년에는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 맺은 거는 연간 40만 대 규모의 양극재 공급입니다. 테슬라가 성장하고 또 계획만큼의 생산을 해내면 해낼수록 LNF의 수혜,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 증가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사랑하는 배터리 소재 회사 LNF의 오늘 엄청난 공시 내용 분석 같이 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분석 오늘 복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4% 상승해서 2412포인트, 거래대금은 8.9조니까요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상승 종목수 500종목, 하락 종목수가 360 종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45% 상승 791포인트, 이제 800선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10조가 넘었고요. 상승 종목수가 1030종목, 하락 종목수가 430종목입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2800억을 순매도했는데요. 기관은 41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600억 순매수, 기관이 500억 순매도해서 코스닥을 좀 선호했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6,900계약을 순매수하면서 연휴 앞두고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은 그래도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증시 주변 자금 공익 예수금은 46조 수준,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7천억 수준입니다. 무난한 수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아주 좋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제 미국장도 나스닥 중심으로 0.6% 강세, 다우랑 S&P가 0.2, 0.3% 강세 냈고요. 그리고 니케이 증시가 보합, 그리고 홍콩이 1.3% 홍콩이 최근에 좀 약세네요. 대만이 0.7% 약세. 그래도 국권에게 좀 받쳐주고 있고, 상해 증시 0.6% 상승해서 혼조적인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요 증시 강한 흐름을 내어줬습니다. 해외 쪽 먼저 보죠.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은 어떤 시장 여건 분위기를 내고 있긴 하고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의 흐름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좀 연속적이라 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어쨌든 코스피 쪽에서 이 환율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2월 24일 날 3천억 순매도, 27일 날 3,200억 순매도, 또 오늘 외국인이 2,800억 순매도로 3천억 내외로 3일 연속입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22일도 1,900억, 2월 20일도 3,100억의 순매도를 하면서 환율 영향을 좀 받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좀 팔기도 하네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들쑥날쑥이고 지금은 이제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단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천연가스는 더 떨어졌어요. 이거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겨울이 그렇게 춥지가 않았다고 하죠. 지금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로스톡스 지수 이제 이거는 하락장으로 간다, 침체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이거는 이 상승 패턴으로, 상승 추세 패턴으로 지금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증시도 그런 흐름이고, 나스닥 증시도 엄청나게 빠질 거라는 어떤 주장도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 다지고 장기 평선 매물을 흡수하는 패턴으로 이거는 침체장 그리고 약세장으로 가지 않는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증시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 다지면서 꺾이는 흐름이 되진 않고 있고, 상해 증시도 이중바닥 찍고 저점을 높이면서 장기 이평선 뚫고 올라가면서 결국은 약세장으로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증시의 흐름 자체가 괜찮은 흐름을 내어주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 현지 시간 3월 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2일 새벽,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은 아침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 이제 투자자에게 우리 회사 어떤 걸 할 거고 어떤 계획이 있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하는, 그게 이제 인베스터 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IR이죠, 일종의.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따가 이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2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깨지 않고 위로 이제 올리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모습을 내고 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2배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뭐 테슬라 뭐 엄청나게 부정적인 어떤 리포트 내용들 많았는데요. 그걸 뒤로 하고 2배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테슬라는 높은 성장 가치를 당연히 내는 기업으로서 엄청난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손바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큰 손들이 진입했다. 언론 매체에서는 대중들이 호도되게 테슬라 안 좋은 기업이다, 부정적이다, 뭐 전기차 수요 안 좋다, 뭐 이런 것들로 매도하게 만들었고, 반대 매매성 물량 나오게 만들었고, 그걸 싹 쓸어가서 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을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중기 이평선 60일선 지지받고 위로 이제 턴을 했고, 음봉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음봉이긴 했지만 그래도 중기 이평선 지지력을 확인하고 그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증시는 장기 이평선 매물을 차곡차곡 소화하면서 21선을 장중에 어제 깼지만 오늘은 돌려 세우는 형태로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 업종은 역시나 2차전지 업종인데요. 2차전지 업종 지수 흐름은 중기 평선을 지지받아주고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전개될 때는 여기 이제 거래량을 늘리고 있죠.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저도 이제 전략들을 이제 세우고 있고,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업종에서 대장 성격은 역시나 시총 비중이 가장 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입니다. 여기에 이제 LG화학도 양극재, 2차전지 소재 회사로서의 또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더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2차전지 업종이 이 LG엔솔과 삼성 SDI라는 두 개 이제 거대 대장주의 신고가 돌파와 함께 2차전지 전체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나오는 흐름이 조만간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 구도 속에서 결국은 오늘도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서 LNF가 테슬라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접점을 가지고 양극재 공급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던 LNF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해서 확정 계약 금액이 3조 8천억입니다. 최근 매출액이 9,700억인데 와우, 이거 몇 배입니까? 4배입니까? 엄청나죠? 이 테슬라 계약 상대방을 명시를 했습니다. 테슬라라고 찍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막 소름 돋습니다. 테슬라하고 직접 납품하는 거죠, 테슬라에.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만드는데 거기에 다이렉트로 양극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계약 기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이걸 뭐 10년 동안 공급하면 뭐 1년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1년에 2조 원 규모인데요.
지금 이제 환율이 1317원이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제 더 늘어날 거고 떨어지면 이게 더 떨어질 거고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판매 단가는 최근 납품 단가를 적용했고 향후 리품 가격 변동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이게 올라가고 이런 어떤 원재료 시세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8조 규모는 엄청난 규모고요. 완성차 기준으로 한 40만 대 정도로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40만 대 규모라고. 그래서 23년도 테슬라의 생산 목표는요. 180만 대입니다. 네, 180만 대. 그러니까 24년부터 25년이니까 뭐 연평균 지금 50%씩 늘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4년도에는 여기서 이제 90만 대 늘리면 270만 대 정도 되겠죠. 여기서 40만 대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세 변동은요, 신고가를 냈습니다. 신고가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죠. 그리고 거래량도 증폭됐습니다. 정고점 부근에서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9,900억, 1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최근에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이렇게 눌리면서 시세가 눌리면서 공매도 청산이 많이 벌어졌어요. 공매도 한 50만 주 정도가 상환됐습니다. 그만큼 누른 거죠. 누르면서 공매도 상환한 거예요. 이게 올라갈 게 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공매도 측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알고 도장 찍기 전에 논의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만나가지고 그래요 3.8조 양극재 공급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바로 도장 찍고 계약서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공매도가 먼저 입수한 거죠, 정보를. 그래가지고 눌러서 정도 상환하고 이제 오늘도 엄청나게 상환을 했겠죠. 왜냐하면 정고점 부근에 이런 부근에서는 본전에 온 개인들이 팔거든요. 뭐 그건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뭐 당연합니다. 그 물량 받아먹으면서 누르면서 받아먹으면서 엄청난 상환을 아마 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분봉의 어떤 흐름 자체가 명확하게 누르면서 그런 것들을 한 패턴입니다. 초반부터 끌어올린 뒤에 눌러버리고 여기 이제 또 올라올 때 개인들 팔 거거든요. 대중들. 그러면 이제 그 물량들 받아가면서 상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패턴들이 전개될 거고요. 지금 한 3천억 정도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청산에 의해서 시세가 터질 공산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 3월 2일 날 인베스터 데이를 하죠. 테슬라가 이제 인베스터 데이 3월 1일 날 미국 현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장기 확장 계획과 또 이제 어떤 마스터 플랜 3단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많이 가지죠. 4680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자체 배터리를 조달하는 걸로 그리고 배터리 가격을 많이 낮춰가지고 차 가격까지도 굉장히 싸게 만들고자 하는 보급형, 저가형 이제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저가형 모델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모델에 대한 공개에 있어서 저가형 보급형 모델을 공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배터리를 자체 생산 조달을 하면서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 향후에 어떤 생산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신규 기가 픽토리 부지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앞으로 많은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 또 거기에 따른 또 양극재, 소재들을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공시 나온 LNF의 추가적인 어떤 향후 장기 계약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기대감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베스터 데이 직전에 공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인베스터 데이 전날에 그냥 나와버리네? 우연은 없습니다. 이 주가를 좀 날리기 직전에 이제 나온 어떤 공시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발표할 텐데 2030년에
이제 2천만 대 양산 체제를 갖추겠다는데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다 조립합니까? 예, 이번에 장기적인 경영 계획 또 마스터 플랜 3에 대한 내용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올 공산이 큽니다. 예, 완전 자동화 이제 생산인 거죠. 대량 양산.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 또 포인트, 또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포인트. 오늘 자율주행 종목들이 폭등했죠. 일부 종목이. 저는 이제 인베스터데이의 기대감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플랜들은 한국의 이제 많은 기업들의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발표 내용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어젠다도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터데이 이제 식순이죠. 팩토리 이제 그 텍사스 팩토리 이제 기가 팩토리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거기 이제 공장 투어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보여줄 것 같아요. 기조 연설도 하고 뭐 Q&A 및 그릿 뭐 이렇게 만남 인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3월 2일 우리나라 이제 시간 기준 3월 2일 아침쯤 되면 이 관련 내용들이 이제 언론 기사에 외신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주식들, 종목들에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 2차전지 소재주들, 뭐 2차전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의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내일 쉬죠? 네. 내일 쉬는 동안 미국장 흐름들, 또 이제 테슬라의 흐름들, 또 테슬라 이런 발표 내용들을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네바다, 기가팩토리 네바다의 어떤 이제 광경인데요. 와,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이 테슬라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와, 이거 보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야, 가보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680 배터리 생산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LNF가 이제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효과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또 이제 양극재 업체 코스모 신소재 같은 업체도 향후에 이제 또 기대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만드는 회사,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가치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따라오르고 있는 흐름들. 또 첨보가 이제 테슬라에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첨보도 오늘 7% 급등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뭐 자리도 좋죠. 중기평선, 장기평선의 매물들 잘 흡수하는 패턴들. 삼성 SI도 이제 신고가의 영역으로 이제 가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 또 상신 이빅 같은 기업들, 또 폐배터리의 대장주 성일하이텍도 오늘 컨센보다 실적이 좀 적게 나오긴 했지만 그 물량 다 받아내면서 이렇게 돌려 세웠죠. 좋은 흐름들. LG엔솔 뭐 시총 100조 넘는 대장주, 코스모 화학도 오늘 같이 슈팅 나오는 흐름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2차전지 기업들, 윤성 FNC 같은 신규 상장주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오늘 뭐 흐름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SKC도 7%, 솔루스 첨단소에도 4.8%, 일진 머티리얼즈 3% 상승. 동아 기업도 8% 상승하면서 바닥권에서도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은 좀 쉬었죠. 0.3% 빠지면서 좀 조정을 보였고, 에코프로가 1.9%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2%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2차전지 종목 좋았고, 또 자율주행 쪽에서 퓨런티어가 11%, 오비고가 20%, 제 커뮤니티 가시면 자율주행 관련된 리포팅과 관심주 이제 올려뒀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 만도가 2% 상승했고, 넥스트 칩이 3.9% 상승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뚜렷하게 좋은 모습들 좀 띄는 흐름들.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은 조금 이제 눌렸는데요. 레인보우가 0.3% 빠졌고, SPG가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뉴로넷 메카, SBB테크는 1% 상승, 1% 빠지는 어떤 흐름, 로보스타는 3% 상승해서 오늘은 좀 조정받는 성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셀트론 그룹주는 셀트론이 0.5% 빠졌고 헬스케어가 보합 정도, 제약이 1% 오르면서 그냥 보합권 등락 정도를 가는 모습을 보였네요. 어쨌든 뭐 지금 흐름 자체가 2차전지 중심의 어떤 장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요 흐름이 잘 꺾이지 않을 듯 하고요. 오늘 루트로닉이 뭐 11% 급등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작용했고요. 미용, 덴탈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바이오 섹터를 주도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클래시스도 동반해서 5.9%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제 미용이나 덴탈 빼고는 조금 눌려있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좀 띠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 자체는 2차전지로 좀 대동단결하는 어떤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 LNF 오늘 공시 나오기 전에 이 한국투자증권의 요 리포팅이 있었는데 새로운 고객의 등장을 앞두고 해서 뭔가 아는 눈치로 그래서 이제 LNF가 그 LG 엔솔의 그 80% 수준의 이제 비중을 이제 고객사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저평가 요인이었거든요. LNF가 타 양극재 업체보다 저평가받는 근거가 되고 있었는데 신규 고객 확보가 이제 관건이었고 결국은 이번에 해낸 거죠.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서 이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는 어떤 공시 계약이 나오게 된 겁니다. 테슬라가 자체 생산할 4680 전지에서 LNF의 양극재가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LNF는 자동차 OEM에 직접 양극재를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해냈다. 25년도 기준으로 고객사 비중에서 자동차 OEM 대상으로 30%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테슬라만으로도 달성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쨌든 엄청난 계약을 맺게 됐고 퍼포먼스를 이제 내게 됐다. 물량 증가에 대한 확신, 이익 증가에 연결된다 해서 어쨌든 이번 테슬라와의 계약을 통해서 실적 추정이 높아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다시 측정을 해야 되고요. 24년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20배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18배. 이게 더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주가 상승의 어떤 잠재력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일단 신규 고객 확보한 거 나왔고 IRA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거 이게 8일이다 14일이다 이렇게 언론마다 다른데요. 어쨌든 3월 달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내로 발표할 걸로 이제 초안 공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리고 북미 양극재 투자 확정에 대한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죠? 이제 저번에 리포트 하나 읽었을 때 제목이 오를 이유는 너무 많다? 이거였나? 하여튼 그랬죠. 그런 것 같아요. 딱 맞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LNF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누른 거는 이거 호재 나올 거 아는 측이 주가에 눌렀고 공매도 청산을 상당 부분 했고 여전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눌러가지고 되도록이면 낮은 가격에서 공매도를 상환하고자 하는 어떤 수요가 높은 것 같은데 공매도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 장중에 이제 유튜브 멤버십 분들에게 드린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LNF 공매도가 2월에만 50만 여주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이제 1000억 정도. 현재 잔고는 2,900억. 지금부터 공매도는 시세를 누르고자 길을 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신고가는 써가기 시작했고 테슬라 3조 직납 공시로 막을 수 없는 추세 상승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공매도가 죽어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최고가를 써야만 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운명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 이제 공매도가 신고가를 만드는 상황을 우리는 넉넉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을 보도록 하죠. 오늘 현대차가 400억 동시 순매수 1위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LG화학이 그 다음 330억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300억대. 삼성 SDI가 그 다음 250억. 카카오페이. 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계열이 동시 순매수가 좀 붙는 흐름이었습니다. SKC가 7% 바닥권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영역을 계속 쓰면서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카카오게임. 오늘 카카오가 무슨 일이 있는가요? 이게 카카오 쪽이 수급이 오늘 게임즈까지 다 좋네요. 그리고 첨보가 오늘 7% 150억 정도, 그리고 YG 엔터, 그리고 디어유가 3% 상승하면서 50억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덕산네오록스, 선익시스템, OLED 장비 쪽 관련된 기업이 수급이 좀 들어왔고, 루트로닉, 그리고 메디톡스는 이거 추세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많이 올랐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3% 수급 계속 좀 들어오는 형태. 루트로닉 그리고 클래시스는 미용 쪽 아까 설명드렸고, 성일하이텍도 오늘 빠질 때가 기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나 수급이 동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오이즈 게임 업종 내에서 이제 신작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이죠. 이것도 수급 들으면서 좋은 모습들. 동아기업은 2차전지 전액 기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종목들 수급 구도, 동시 수급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네요. 제가 내일 휴장이죠. 3월 1일 이제 휴일, 또 3일절이죠. 뭐 내일 또 좋은 시간들, 또 유익한 시간들 좀 보내시고 3월 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의 뭐 대동단결, 그리고 강한 전차와 같은 어떤 모습들, 여기서 많은 또 수익들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3월 2일 또 인베스터 데이 관련된 내용들 아마 가져오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른 또 종목들 변화, 또 이제 퍼포먼스 한번 기대해 보면서 휴일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의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